문제 볼게요. 부가가치세 과세 제화와 면세 제화 제도에 공통 사용하는 차량 운반고에 대한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부가가치세 이익이 확정신고 시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자료에 의해 해당 세액을 계산하시오. 왜 납부 환급세액이라고 말하냐면 면세 비율이 떨어지면 돌려줄 거고 면세 비율이 늘어나면 더 불공제할 거라서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취득은 2020년 2월 10일 날 했고 취득가액이 2천만 원이고, 자, 첫 번째 면세 비율이 몇 퍼센트죠? 우리 10호라고 둘이 합치면 1억이고 그중에 40%니 4천만 원이니까 40%죠. 그럼 두 번째 면세 비율은 몇 퍼센트죠? 50%죠. 그럼 10% 차이가 났네요. 그럼 재계산하는 거네요. 자, 그럼 먼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이익 확정이 10월부터 12월로 가고, 자, 재계산 탭으로 가서, 자, 이번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에서 차량 운반구라고 했죠. 그러면 2번 기타 자산을 선택하고, 예, 아니요. 그리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지금 2천만 원의 별도니까 200만 원이겠죠. 자, 그리고 취득 연월 1이 아니에요. 연월. 그럼 2020년 2월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가 체감률 25%라서 1과세기간이 되어서 남아있는 게 75%라고 컴퓨터가 계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실수로 10일이다라고 이렇게 2월 10일 치면 이렇게 돼요. 2월 10일이라 치면, 그러면 이때는 다시 내가 수를 세는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못됐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얼른 인쇄를 잘못 눌렀다. 자, 얼른 지우고 그냥 다시 쓰는 게 우리한테 훨씬 좋아요. 그죠? 그럼 자, 2020년 2월이고, 자, 그럼 이제 단기 거 먼저 쓰는 거예요. 올해 거. 2020년 2기께 총 공급가액이 1억이죠. 그럼 1억이다 라고 쓰고, 그럼 면세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고, 그럼 여기에 적혀있기로는 직전인데 사실 앞에 제가 예를 들었을 때 마지막 재계산했거나 정산했던 날 면세 비율이 있죠. 그걸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둘이의 차이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바로 앞에 거 쓰겠죠. 그러면 1억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4천만 원이다. 자, 근데 방금 제가 면세 비율을 얘 둘이 하면서 면세 비율이 지금 플러스 10% 났다라는 거 알겠죠? 자, 면세 비율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스마트 A는 이런 것도 안 써요. 얘 안 쓰고 그냥 여기에 10% 증가라고 쓸 거예요. 아니면 내렸으면 마이너스 몇 퍼센트 내렸다고 쓸 거기 때문에 보면서 이제 우리 면세 비율을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해서, 그렇다고 어려운 숫자를 안 써요. 지금처럼 쉬운 숫자를 쓸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안 쓰고 이것도 똑같이 제가 썼는데 이거 안 쓰고 그냥 10%라고 쓰면 15만 원 나와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뭐 세물급에는 건물로 일부러 문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세물급 같은 경우는. 그래야 오랫동안 면세 비율의 차이를 쫙 보여줄 수가 있잖아. 5%씩이니까. 그럼 언제 샀다는 거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 차이를 쓰도록 해요. 그냥 얘 쓰라고. 그럼 면세 비율을 쫙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마트 A를 위해서도 지금 이 날짜 안 써요. 스스로 25%다 한 번 지났다 쓰고, 그리고 10% 올랐다라고 플러스 10%라 쓰면 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내용도 인지해야 나중에 그걸 봤을 때 기억나겠죠.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건 이거 전부 다 진도 나간 후에 스마트 A를 볼 건데 스마트 A 보면 이거 했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때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적으로. 근데 오히려 이거 해놓고 그걸 하면 걔가 지원을 안 해주는데 그래도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말하면 기억이 나요. 그럼 그때 이제 정립하면 오히려
거기는 직접 입력하니까 더 생각했다가 다시 이제 얘 보면 얘가 돈 많이 주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은 면세 비율이 올라서 15만원만큼 더 불공제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까지 하라고 한다면, 자, 일단 이거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똑같이 우리 앞에 52번 칸 있었죠. 10월부터 12월 하면 52번 칸에 똑같이 들어와요. 52번 칸에. 그럼 이 금액만큼 52번 아니에요. 51번 칸에. 자, 그럼 이 금액만큼 우리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드는 거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을 줄일 거고, 그럼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될까? 얘 가격에 포함해야지. 이 앞에는 원재료였기 때문에 제가 원재료라고 했고, 이번엔 자동차 산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 운반고라고 처리할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걱정할 수도 있는데 TAT급은 이 회계 처리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샀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부가세 대급금 줄이고,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7700번 회사로 가서 문제를 볼게요. 다음 내용을 토대로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까지 재계산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가정한다. 자, 지금 취득이 막 옛날에 나왔죠. 그럼 시험 때도 얘가 만약 나온다면 우리는 일단 이걸 먼저 찾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원재료가 있네요. 원재료와 재고자산이나 토지 같은 거는 재계산 대상 아니니까 빼버리고, 그럼 이제 이 두 개 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자, 그럼 우리 아래쪽에 2019년 2기의 면세 비율은 얼마가 되죠? 50%겠죠? 여기니까. 그죠? 그럼 이때 면세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방금 살짝 계산기 가져와서 계산했어요. 70%네요. 그죠? 그럼 얘 둘이의 차이는 20%가 차이 나죠? 20%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1기 확정이니까 이때 재계산을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지금 공장 건물은 2019년 1기에 취득했죠. 근데 2019년 2기 재계산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해서 이걸로 되어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2019년 1기하고 2기가 차이 안 났으면 1기 거 가지고 이 공장 건물은 1기하고 지금 거하고 차이를 했었을 건데 지금 이거만 줬죠. 그래서 재계산 했다는 전제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써주면, 자, 이건 자산별로 각각 라인으로 쓸 거예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 먼저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 재계산으로 가서 첫 번째 기계장치는 기타 자산이고, 취득은 2019년 8월, 단기는 총 4억인데 4억 중에서 면세가 2억 8천이고, 다음 직전은 얘는 뭐 이 앞에 2기에 샀기 때문에 총 4억 중에 면세가 2억이다. 지금 세액이 안 나온 이유는 제가 세액을 안 썼네요. 자, 기계장치의 세액은 200만 원이었죠.
그래서 30만 원 증가 불공제를 더 처리해야 되겠죠. 20% 때문에. 자, 다음 우리 공장 건물이니까 1번 건물이고 세액은 1000만 원이고 2019년 6월달 이번에 두 번 지났다라고 나왔죠. 그럼 이번에도 이 앞에 재계산한 거라고 하면 4억이 총 공급가액 올해고 올해는 2억 8천이고 직전은 이 앞에 재계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4억에 2억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 두 개 작성이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얘 두 개가 서로 똑같은 거는 항상 똑같은 게 아니죠. 아이고. 얘는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지금 얘가 만약에 직전에 재계산을 안 했었다면 그러면 여기에 쓰는 거는 2019년 1기 거 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왜냐면 면세 비율 차이가 5% 이상 차이가 나는 것만 여기 쓰는 거지 안 나면 아예 안 쓸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19년 1기하고 2기가 5% 차이가 안 나서 재계산 안 했다면 직전이라고 적혀 있는 곳은 1기 거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얘는 재계산 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보시는 거지 무조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올해 거니까 당연히 똑같을 거고 직전은 마지막 정산이나 재계산 했었던 거 쓰는 거니까 얘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번 문제는 뭐 알지도 못하게 1기가 안 알려줬으니까 재계산했다는 전제에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재계산 문제도 기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자, 556페이지 회사는 0278 278 556페이지 228번 회사 278번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당 회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입 명세서 중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없고 각 과세기간마다 명세서를 적절히 작성했다고 가정하며 기장된 자료 무시하고 자료를 새로 입력할 것. 자, 일단 19년에 우리가 취득을 했었는데 원재료가 있네요. 얘는 필요 없죠. 제외하고. 자, 그리고 건물만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자, 면세 비율이 첫 번째 과세 기간은 몇 %죠? 40%죠. 5억 중에 2억이 면세니까. 둘이 합친 5억 중에 2억이 면세니까. 다음 2019년 2기는 6억 중에 3억이니까 50%고. 그렇죠? 다음 우리 2020년 1기는 몇 %죠? 25%죠? 맞죠? 4분의 1이니까 8억 중에 2억. 자, 그럼 전년도에 전부 다 재계산을 했겠죠? 재계산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당기 직전에 이걸 쓰면 되겠네요. 재계산했으니까. 안 했으면 이거 직전에다 이걸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했으니까 지금 이걸 쓰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에서 4월부터 6월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에 먼저 건물 매입세액은 2천만 원이고 취득은 2019년 2월. 자, 단기의 면세 비율은 우리 총 8억 중에서 면세가 2억이다. 8억 중에 2억이다. 총 공급가액은 직전 연도 총 공급가액은 6억 중에서 3억이다. 그래서 면세 비율이 이번엔 50%에서 25%로 줄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450만 원이 이번엔 거꾸로 더 불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이번 것도 끝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이야기예요. 자, 시험에서는 얘네들이 동시에 다 세무이금은 나온 적은 없어요. 각각 나와요. 각각 나오면 각각 나오니까 사이즈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이거 입력할 때에 불러오시겠습니까? 계속 뜨는데 어떻게 하면 불러와지는지 궁금하지 않던가요? 항상 그런 건 저만 궁금하죠. 이거는 자, 우리가 사올 때에 예를 들면 뭐 5월 1일 날 54번 풀공에서 제가 5천만 원짜리 뭔가를 사와요. 이때 우리 불공제 사유에 보시면 공통매입세 안분계산분이라고 9번 있죠. 그죠? 이거 선택하면 불러와줘요. 그거 선택하면 어차피 54번이니까 세금계산서에 들어갈 거잖아. 54번은 세금계산서 들어가고 불공제에 다 들어가는 건데 얘는 거기에 들어가고 여기서 불러온 만큼 계산해서 아래쪽에 정리해주게 이걸 선택한 게 불러오게 하면 되는 건데 세무사의 시험은 불러오게 해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안 하는 거고, 근데 우리 AT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불러오기를 할 거예요. 그 불러오기 하면 들어오면 우리한테는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거 선택한 경우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부속 서류들은 이제 전부 다 받고, 자, 이번에는 우리 바로 가산세 안 할 거예요. 자, 저하고 자 3005번 회사 중에 자, 이번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서 이제 부가가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하는 것들을 볼 거라서, 자, 부가가치 신고서 4월부터 6월 하면 뭔가 있죠. 이 정도는 지울게요. 그냥 10월부터 12월로 가서 16번 자, 그리고 교재는 406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돼요. 406페이지. 자, 이제 부가가치 신고서에 어떤 게 들어오는지를 우리 같이 이제 이것만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306페이지에도 1번부터 쭉 적혀 있으니까, 자, 그럼 먼저 우리 매출은 이 부분이 매출이죠. 매출은 첫 번째 분류가 나누는 게 과세다, 영세다로 먼저 나누게 될 거예요. 과세다, 영세다라고 나누고, 그리고 나서 세금계산서, 과세 중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다, 증빙이 없다, 그리고 영세 중에 세금계산서다, 아니다, 이렇게 먼저 나눌 거예요.
그럼 과세 유형으로 치면 여기 1번 칸에는 11번 매출 과세를 쓰면 우리는 1번 칸에 들어올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 종이든 전자든 가리지 않고. 다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우리한테 특별히 적용이 되지 않을 거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했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한 것 중에 과세 17번 매출과세나 22번 현금과세를 선택했을 때에 우리는 3번 칸에 오는 거니까 우리는 신용카드 과세거래 현금 영수증 과세거래만 여기 들어올 거예요. 자, 체크카드 직불카드도 우리는 카드 담합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카가라고 쓰는 거예요.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증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니까 똑같고 아래 분기에서만 보통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4번 기타는 우리가 증빙을 정기영수증 외 매출본이라 적혀있죠. 과세거래인데 정기영수증 없는 건 정말 우리가 간이영수증 해줬거나 아니면 간주공급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간주임대료, 이때 우리가 14건별을 처리하죠. 그게 여기 4번 칸에 올 거라는 거예요. 10% 과세인데 증빙 없다, 적격 증빙 없다가 4번이에요. 4번. 자,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내구 신용장이나 로컬레이시에 의해서 발행한 거는 우리는 12번 매출 영세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5번 칸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다음 우리 16 수출 처리한 거는 영세율 중에서 우리가 증빙이 없는 건 다 16 수출이에요. 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이런 것도 증빙 없겠죠. 전부 다 16 수출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죠. 자, 우리는 예정신고 때 누락을 해도 아직 과세기간이 안 끝났죠. 그래서 확정신고 때에 우리 여기에 합쳐서 매출세액에 넣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좀 줘요. 확정신고 때 누락한 거는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는 아직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아예 칸이 지금 예정신고 누락분이 여기 오른쪽에 따로 나와 있어요. 지금 왼쪽 보고 있는 얘 있죠? 지금 왼쪽 보고 있는 얘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왼쪽이 앞면이에요. 오른쪽은 뒷면들이에요. 뒷장. 그럼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거에서는 또 예정누락분이라고 해서 예정누락분도 과세, 영세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그럼 차이점 있는 게 과세에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없죠. 지금 누락분에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와 같이 넣을 수 있나요? 레벨이 안 되죠. 그래서 누락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세금계산서만 여기 들어오고 여기는 17번, 22번, 14번 전부 다 여기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당연히 여기 들어올 거고, 직수출한 거는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예정 때 누락한 게 7월부터 우리 9월까지. 자, 다음 이제 여기에 대손세액 가감.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할 때에 매출세액을 증감을 일으키는 거 있죠. 대손 당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로, 대손금 회수했다면 플러스로, 거래 금액의 몇 분의 몇? 110분의 10을. 이해가시죠? 그 금액을 여기에다 써주면 돼요. 110분의 10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써주면 이제 매출세액이 완성이 되고, 자, 그럼 다음 매입세액을 가지고 보면, 자, 매입세액은 얘는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게 기본 틀이에요. 그럼 세금계산서에서도 우리가 그냥 일반 원재료나 그런 일반 매입이다, 아니면 고정자산을 매입한 거다, 이렇게 둘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은 거를 보면
51번 매입과세 세금계산서 봤죠? 52번 매입 영세도 세금계산서를 봤죠? 54번 불공도 세금계산서를 봤죠? 55번 수입도 세금계산서를 봤죠? 얘네들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고정자산이면 여기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일반 세금계산서든 영세율이든 불공제 사유든 아니면 수입이든 가리지 않고 일단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전부 다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 중에 얘 둘이 구분만 고정자산이다, 고정자산 아니다, 감가상각하는 거다, 감가상각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만 나눠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전신고 노락부는 조금 후에 보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있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도 공제 세금계산서 아닌데 공제해 주는 게 지금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에 이 14번이 이쪽에 와 있는데, 자 그럼 오른쪽 아래에서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가 우리가 카드를 받았거나 카드 전표를 받았거나 현금 영수증 받은 거, 그 중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만,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만 매입 매출 전표에 쓰죠.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와 61번 현금 과세만. 그럼 우리 오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의 소형명세서에 우리가 안 썼던 거 있죠? 입력하면 안 될 항목들, 그거는 여기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일반 전표에 쓰고 여기다 들어오는 게 아닌 거고, 그게 입력되는 것 조건만 여기 들어올 거예요. 자, 의제매입세. 의제매입세액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 것 중에 증빙 53번 매입 면세라든지 아니면 58번 카드 면세라든지 아니면 62번 현금 면세라든지 농업인이면 60번 명건을 선택하는 스타일이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잠깐만요. 53, 58, 62, 60 이렇게 얘네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재활용 폐자원 세액은 계산서를 받거나 일반 개인한테 하거나 얘네들도 매입세액이 형성이 되어서 여기 14번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우리한테 시험에 사이에 있는 거는 두 개는 안 나올 거고, 다음 우리 변제 대손세액이라고 있죠. 대손세액 공제할 때에 그때 우리가 공제 받으면 안 되는 거라면 여기 14번에서 빼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들어갈 거고, 우리가 상환해서 공제 받아야 되면 여기에 합쳐져서 공제 받으려고 플러스라고 여기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그럼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에는 원천적으로 불공제 사유가 안 들어오겠죠. 원천적으로 불공제 사유가 안 들어오겠죠. 근데 불공제 사유가 들어간 게 여기겠죠. 54 불공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제 안 되는 걸 16번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16번에서 여기에 54번 불공한 게 여기에 들어올 거고, 여기도 54번 불공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방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명세서에 있는 거, 그게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얘도 대손 처분받은 세액 54번에 불공제 사유 10번이라고 어제 구경 한번 했었죠. 걔가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보시면 15번이 합계죠. 합계가 지금 얘네들을 더했는데 여기 더한 금액에다가 합계해서 16번이 빼버리는 거예요. 공제 안 되는 거. 16번을 빼면 17번 동그라미나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서 17번 보면 15에서 16을 뺀다고 적혀 있죠. 그래서 공제 안 되는 걸 여기 16번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 받은 것만 들어가 있지 받지 않은 건 아예 여기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 신고 때 우리가 신고를 해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확정 신고 때 공제 안 받은 건 그 다음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겹쳐서 공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여기 12번에 해줄 건데, 그럼 예정 때 누락한 거를 확정 때 해줄 거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아주 넓은 자리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죠.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 아니다.
그럼 세금계산서인 건데 내용들은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51, 52, 아이고, 52, 54, 55 얘네들이 다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서는 고정자산이다 아니면 일반 매입이다를 구분을 안 하고 있죠. 예정 누락에서는 고정자산이다 일반 매입이다를 여기는 구분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다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여기도 이 아래쪽에 번호도 없는 얘네들 여기에다 써서 여기 금액이 나오게 할 거예요. 지금 아래쪽에 쓰면 여기 합계로 들어올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은 건데 누락에 썼다. 57번이 여기에 들어오고 61번이 여기에 들어오면 위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얘도 당연히 고정자산이었으면 고정자산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 의제 매입도 예정 때 누락한 거는 확정 때다 공제해 줄 거예요. 그래서 복사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럼 예정 때 누락한 이 54번 있죠. 여기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들어올 거잖아. 지금 여기 이 칸에 54번이 예정 때 누락한 거 들어오겠죠. 지금 얘가 이쪽에 반영되어서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럼 예정 때 누락한 거에 대해서도 여기에 집어넣고 여기에서 빼버릴 거예요. 똑같이 그냥 여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여기에 들어왔다고 별도의 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 들어온 거니까 여기 들어온 거 빼주는 건 여기에요. 여기에서 빼주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가에서 나를 빼면 다가 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빼면 매출세액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세액 공제는 대상이 아니니까 안 쓰는데 그래도 나는 꼼꼼한 스타일이라서 쓰고 싶다면 이 둘이를 3번을 더해서 써주시면 돼요. 3번을 더해서 써주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우리가 20번은 필요 없고 소규모 개인사업자 아니니까. 자, 예정신고 때는 환급해준다 했나요? 안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아예 칸이 예정신고 때 환급액이 있었으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나와요. 지금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공제받거나 세액감면 받을 거 있으면 다 빼고 이제 차가감 납부세액 내려고, 차가감은 다 하고 뺄 거 다 한 후에 세액 빼려고 지금 여기서 지금 확정신고 때에 우리 납부환급세액이 익으면 예정 때 미환급 받은 거 빼고 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번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에요. 예정고지세액은 개인사업자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사업양수자 대리납부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빠진 게 하나 있네. 빠진 게 뭐냐면 여기 18번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 있어요. 근데 18번에 넣고 싶은데 얘가 안 눌러져. 18번이 칸이 막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19번을 클릭을 해요. 19번을 클릭하면 오른쪽 여기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 얘가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전자신고세액 공제예요. 자,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라고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10,000원. 근데 이 전자신고를 직접 하게 되면 10,000원을 받는데, 그럼 전자신고 직접 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당사는 홈택스에 직접 전자신고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을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10,000원 쓰라는 이야기구나. 이런 표현을 하면 홈택스에 직접 전자신고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을 써줄 거예요.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10,000원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10,000원이라고.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가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얘는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아닌 사람. 우리는 발급 의무자니까 대상이 아닌데 이거는 우리 직전 연도 총 매출액이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들 있죠. 그건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아니죠. 그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한 건당 200원씩 세액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몇몇 발행했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던 게 옛날에는 해줬어요. 우리 법인도 꼬셔야 되니까 200원씩 해주다가 지금은 안 하면 혼내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몇몇 발행했다고 하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200원씩 깎아주던 건 법인 사업자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안 해줘요. 지금 안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여기에서는 빼주는 거 이야기하고 있었죠. 뺄 거. 마지막으로 더할 거 가산세. 내일 좌우 같이 이제 뭐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혼이 나야 되겠죠. 혼나는 건 돈으로 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산세를 같이 계산을 하면 마지막 차가감 납부세액이 27번에 나오는 게 마지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내일은 좌우와 같이 이제 이 부가가치세를 직접 작성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가산세가 들어가는 거 뭔가 빠뜨렸거나 했을 때 그 내용들하고 그걸 이제 같이 좌우 같이 기출 문제는 엄청 많아요. 어쩌다 한 번씩 빼고 다 나오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를 주로 많이 풀면서 내일은 좌우 같이 계속 컴퓨터를 볼 거예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자,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